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과학의 기초. 오늘은 연역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귀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귀납법과 마찬가지로 이제 증명 방법, 탐구 방법에서 가장 크게 자주 쓰이고 있는 방법이 연역법입니다. 자, 연역법은요, 이미 알고 있는 판단, 대부분 전제라고 하죠. 전제를 근거로 적절한 증명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유도하는 추론 방식을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직접 추론은요. 명제의 구조에 따라서 자동으로 진리값이 보존되는 그런 이제 방법입니다. 자, 만약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었어요. 요걸 나타내는 방식이 P이면 Q이다. 이렇게 됐으면은 얘를 이제 부정하면은 이제 P를 부정하면 not P, Q를 부정하면 not Q가 되는데 not P이면 not Q이다. 요거는 항상 참이 아닙니다. 얘를 이명제라고 하는데 이명제는 항상 참이 아닙니다. 근데 대우명제라는 건요. P랑 Q의 위치를 바꾸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하는 겁니다. P와 Q의 위치를 바꾸고 not Q이면 not P. 요 대우명제는 항상 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인이면 이게 P가 되겠죠.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Q. 그러면은 항상 참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우명제는 not Q.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은 not P. 한국인이 아니다. 참인 명제로 됩니다. 그래서 연역법 중에서 직접 추론은요. 이런 식으로 대우명제를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이제 진리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보통 수학 증명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수학 증명은요. 뭐 여러 가지 증명 테크닉이 있겠지만요.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에서는 연역 증명을 보통 많이 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두 짝수의 합은 짝수임을 증명하라 이렇게 됐을 때요. 여기서 나와 있다시피 x는 2a, y는 2a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각각 짝수라고 하면요. 얘네들을 더해서 이제 식을 정리하면은 2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돼서 얘도 2에다가 무언가를 곱한 형태가 되더라. 그래서 x 플러스 y도 짝수다. 이런 식으로 명제를 통해 가지고 명제에서 적절한 증명 테크닉을 통해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이제 수학 증명에서 보통 많이 쓰이는데 이걸 연역 증명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까맣게 칠해진 요 사각형은요. 증명이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QED라고도 표시하는데 요 네모 대신에 QED라고 쓰면은 내가 증명 다 했습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자, 요런 것도 있고요.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수학 증명처럼 직접적으로 추론하는 것 대신에 간접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요. 둘 이상의 전제로부터 이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것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많이 쓰는 게 3단 논법입니다. 자, 해볼게요. 대전제가 이런 겁니다. M이면 P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S이면은 M이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군요. 요걸 좀 바꿔볼게요. M이면 P이다. 그 다음에 P이면 제대로 돼 있네요. 자, 다시 해볼게요. M이면 P이다. S이면 M이다. 이렇게 하면요.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연결해서 얘 M을 매개 변수로 하면요. 이렇게 되겠죠. S이면은 M이 되고 M이면은 P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을 S이면은 P이다 라는 걸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얘가 M이면 P예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얘는 소전제죠.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고 사람이면 죽는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얘를 간접추론이라고 하고 보통은 3단 논법이라고 이제 많이들 씁니다. 자, 그래서요. 요 방식이 이제 연역법인데요. 연역법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대전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전제 안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고요. 이 대전제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적절한 테크닉을 가지고
이제 어떤 사실을 모두 다 증명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은 대전제 속의 결론을 찾아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제만 있으면은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다 증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요. 그러면은 대전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요. 그러면은 이 대전제는 도대체 어디에서 가지고 올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모든 연역에서 출발점이 되는 최초의 명제는 결코 연역법에 의해서 도출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도출된 결과도요. 어떠한 대전제 안에 들어있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출발하는 이 대전제는요. 절대로 연역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역법이라는 건요. 정말 이상적, 아이디얼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요. 이 연역법에 대해서 이제 활용을 할 때 최초의 명제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보통 생성이 됩니다. 실제 과학에서는요. 그래서 최초의 명제는요. 귀납적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역법은요. 정말 아이디얼한 거기 때문에 실제 과학에서 쓰이는 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연역법만 가지고 뭔가 과학 활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귀납과 연역이 동시에 같이 작용을 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가설연역법입니다. 그래서 가설연역법을 주로 과학에서 많이 쓰이고 현대에도 이 가설연역법을 가지고 실험을 설계를 하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연역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